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네네. 와, 드디어 네. 10일부터 11일 사전 투표가 시작이 됐습니다. 네, 드디어 시작됐습니다. 총선 이 레이스가 시작된 지, 선거운동이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사전 투표가 네, 벌써 돌아왔습니다. 내일 사전 투표네요. 네.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오늘 총선 특집으로 대구 총선 판을 흔드는 격전지 기상 분석을 좀 해볼까 합니다. 저는 적폐응징 전문방송 대구의 소리 조석 기상캐스터고요. 네, 우리 오늘 대구 총선 기상 분석관으로 우리 또 설이 아빠 또 모셨습니다. 네, 여러분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설이 아빠입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대구 총선의 기상 분석관으로 오셨는데요. 네. 오늘 준비한 것은 세 곳을 준비하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수성, 갑, 네, 수성을, 달서, 갑, 네, 이렇게 세 곳을 준비해 오셨는데요. 이게 격전지라고 하면 사실 대구에서는 전국적으로는 그나마 유일하게 수성, 갑, 네, 지금 언론에 많이 보도되고 있는 곳은 수성, 갑 최대 격전지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수성울도 언론과는 좀 다른 분석들을 좀 준비해 오셨을 것 같고, 달서갑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세 곳을 중심으로 오늘 대구 총선 기상 분석을 좀 여러분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내일 또 11일 사전 투표에 또 많은 또 여러분들의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사전 투표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럼요. 여러분 이 소중한 투표 꼭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이제 첫 번째 기상 분석을 해봐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네, 주로 이제 수성갑을 정말 많이 얘기를 하는데, 네. 최대 격전지. 네, 지금 이제 더불어민주당에 있는 김부겸 후보, 네, 지금 이제 현역입니다. 네, 현역입니다. 현역 국회의원이고, 그리고 미통당의 주호영 후보, 이 두 후보가 빅매치를 지금 네, 하고 있는 둘 상황이고, 다 현역이죠. 네. 그런데 지금 그 주호영 후보가 을에서 갑으로 옮겼다. 옆지역 수성을에서 수성갑으로 긴급 투입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과연 수성할 것이냐, 네. 아니면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뺄 것이냐, 네. 이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게 바로 수성갑 지역인데, 네. 그러면은 지금 이제 좀 우리 설이 아빠 기성 분석가께서 이제 수성갑에 대해서 좀 추이나 이런 것들을 좀 분석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뭐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뭐 여론조사들이 많이 발표됐어요. 수성갑 지역은 상대적으로 좀 많이 발표됐는데, 대체로 열세로 좀 나옵니다. 박빙 열세. 근데 뭐 차이가 많이 나는 데는 또 많이 이렇게 벌어지게 나오는 데도 있는데, 대체로 좀 박빙 열세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저는 추세를 좀 봐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추세는 확실히 김부겸 후보가 따라 붙고 있는 거 아닌가. 뭐 아직까지는 조금 뭐 전체적으로 박빙 열세로 보이긴 하는데, 추세가 좋다. 추세가 맹렬히 좀 따라 붙고 있다. 그러니까 2월 중순만 해도 그때는 이제 뭐 주호영 후보는 아니었습니다. 뭐 이진훈, 뭐 정순천, 뭐 이런 사실 별로 알려지지 않은 미통당 후보들이 있었는데, 이런 후보들하고 다 이렇게 붙여도 뭐 많게는 15% 이상 지는 걸로 나오는 조사들이 많았어요. 근데 거기다가 이제 주호영 후보가 사실 뭐 어쨌건 우리 입장에서는 사실 정말 좀 되면 안 되는 후보긴 한데, 그렇죠. 어쨌든 수성구 안에서는 인지도라든지 어떤 조직세라든지 이런 게 상당한 후보인 건 사실이. 어차피 또 같은 수성구라서 거니까 뭐 전반적인 분위기들, 뭐 같은 흐름으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조직도 뭐 이렇게 다 붙어 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최근 저희 후보자 지지도 여론조사 내용을 좀 보시면서 말씀을 좀 드릴까 하거든요. 네, 여기 보시면은 지금
최근 여론조사 후보자 지지도에 네. 이제 다른 분은 빼고 대구 수성갑 주호영 씨가 지금 47, 네. 김부겸 씨가 42. 네, 그렇죠. 요게 그 4월 4일, 4월 5일 양일간 리얼미터에서 조사한 내용인데 좀 지는 걸로 나왔어요. 뭐 대체로 조금 지는 게 많이 나오긴 한데 이것도 좀 지는 걸로 나왔는데 네네. 요게 유선이 30%입니다. 이 지금 보고 계신 예. 후보자 지지도 여론조사가 예, 이제 유선이라고 하면 이제 집전화, 그렇죠. 예, 집전화라는 거죠. 네, 그러면은 이 집전화로 30%를 매긴 조사다, 여론조사가. 그렇죠. 그래서 뭐 많은 분들이 요즘 뭐 다 그렇게 잘 맞아요, 알고 맞아요. 계신데 대체로 유선 비율을 많이 섞으면 정확하게 반영이 안 되겠죠, 여론. 미통당이 좀 많이 나오는 경향이 있고 유선 비율을 줄이면 민주당이 조금 많이 나오는 경향이 있고 이런 경향이 분명히 좀 추세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근데 이게 전화란 게 사실은 뭐 저희 부모님도 사실은 집에 전화는 있는데 전화번호 모르세요. 네, 저는 유선 전화가 전화번호는, 네.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없고 저도 없고. 저희 어머니도 없어요. 요즘 거기 뭐 어디 가면은 집 전화 적어 넣는 분들 자체가 거의 없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측면을 조금 보면은 조금 요거보다는 조금 더 붙어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추세를 보면은 이제 확실히 따라붙는 추세다. 요렇게 김부겸 후보가 맹추격을 하고 있다. 그리고 지난주에 대선 후보 출마 선언을 했지 않습니까? 대통령 선거 후보로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김부겸 그래서 후보가. 요번 주에 보니까 그 선거운동 뭐 내용이나 그 다음에 플랜카드도 다 바꿨더라고요. 이제 김부겸 급이 후보가 좀 다르다. 그렇죠. 급이 다르다. 그래서 이 부분이 분명히 수성갑 유권자들에게 일정 정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주고 있다. 뭐 이렇게 보는 게 맞지 않는가. 물론 쉬운 선거는 아닙니다. 쉬운 선거는 그렇죠, 아닌데 그렇죠. 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붙었을 때 뭐 김부겸 후보 어쨌든 저력 있는 후보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아니 그리고 사실은 지역구의 경제 활성화라든지 다양한 모습들을 어쨌든 지금 이제 문재인 정부 하에서 이제 호흡을 잘 맞춰왔던 상황이었잖아요. 이제 과연 이제 만약에 지금 이제 전체 여론 추이를 봤을 때 대구 경북을 뺀 나머지에서 민주진보 개혁 세력들이 승리를 한다. 그러면 이제 약간 섬이 될 거 아닙니까? 대구 경북 지역이. 특히 대구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은 사실은 국회의원이 된다 해도 이 전체적인 경제정책의 내용들 이런 것들 다 반대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미통당 후보들이. 그렇죠. 그러면 이제 향후 대구 경제 상황 이런 것들을 굉장히 지금 많이 우리 유권자분들이 보고 계실 텐데 이 정책을 어떻게 호흡을 맞춰서 할 수 있을 것인가 정부하고 이런 부분들도 좀 상당히 이제 영향을 미칠 것 같고 특히나 이제 경제란 것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한 지역 경제만 잘 된다고 뭐 어디가 잘 된다 이게 아니잖아요. 뭐 세계 경제와도 관련성이 있고 그리고 지역 경제와도 관련성이 있고 그런데 이제 전체 대한민국에서의 경제 정책 어떻게 호흡을 맞출 것인가 이 부분에서 누가 적합할 것인가 이게 바로 유권자들의 조금 고민 아닌 고민. 네, 고민이 들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어쨌든 대구 지역에서 우리도 대선 후보를 하나 가져보자. 물론 뭐 이따 얘기하겠지만 수성을 지역에 홍준표 자기도 뭐 대선 후보급이라고 하긴 하는데 어쨌든 대선 후보를 가져보자. 이 부분이 막판 가면서 힘을 발휘할 수 있지 않겠는가. 뭐 요런 분석이 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이제 김부겸 후보가 주호영 후보를 맹추격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거의 뭐 동률인 건지 아니면 누군가가 이기고 있는 건지 이게 막 정확하게 확인 안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그렇죠. 오늘부터 이제 여론조사 공표가 안 됩니다. 이제 물론 이제 지금 보여드리는 것은 전에 했던 조사이기 때문에 3월 말에 조사해서 4월 초에 공표한 조사들이기 때문에 요 조사는 4월 4일, 5일.
했는 거고 가장 겁니다. 최근 조사. 예. 네. 물론 어쨌든 오늘 나온 것도 또 있을 건데 예. 먼저 공표가 안 됩니다. 최근 지금. 조사입니다. 네네. 예. 그래서 이제 지금 그냥 최근 조사만 네. 공표를 할 수 있고 이제 이야기를 다룰 수 있는데, 물론 이제 각 후보들마다는 아니면 정당마다는 각자 돌리고 있겠죠. 그렇지만 공표가 안 된다는 점, 네. 그건 좀 유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맹추격을 해서 뭐 이렇게 햇살이 비칠 것인가, 대구 그래서 경북 지역에. 저는 뭐 개인적으로 이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중에 뭐 골든 크로스가 일어난다 이렇게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겠는가. 물론 이 전제는 발표되는 이제 열세로 발표되는 각종 여론조사들만 보고 포기하면 네네. 이거 말 그대로 여론조사 결과대로 될 가능성도 있어요. 근데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4월 15일까지 우리 대구 수성갑 주민들이 끝까지 이 총선은 한일전이다 이런 기조하에서 투표를 한 표 끝까지 한 표까지 조직하고 투표한다면 저는 충분히 이거는 어차피 또 수성할 수 오차범위 있다. 내기 때문에, 그리고 대구는 샤이 진보란 게 있다고 보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보통은 이제 샤이 보수가 다른 지역에서는 이제 왜냐하면 그런 얘기가 열세니까. 많이 되죠. 뭐 미통당은 무슨 샤이 보수가 뭐 10% 뭐 이렇게 보던데 그건 뭐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뭐 몇 프로 정도는 바람이죠. 그분들의 바람이고. 몇 프로 정도 네. 뭐 있을 수 있겠다. 근데 반대로 어쨌건 대구 지역은 확실히 샤이 진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도 대구에서 보면은 어쨌든 뭐 대놓고 뭐 진보개혁 후보 지지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닌 건 맞거든요. 뭐 식당을 그렇죠. 나이가 가거나 목욕탕을 들수록, 가거나 예. 미용실 가거나 어딜 가든 사실 목소리 큰 사람들이 다 그거예요. 다 뭐 미통당, 자한당 뭐 이런 분위기 아닙니까 솔직히. 또 이제 서로 인간관계로 엮여 계시기 그렇죠. 때문에 표현을 하기가 좀 어려워요. 싸울까봐. 그렇죠. 네. 아예 속마음을 감추죠. 네. 사실 그래서 샤이 그- 우리 진보개혁 민주 진영에 계신 마음을 쓰고 있는 분들이 네. 숨어 있을 거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런 지고 있는 일부 여론조사들만 보고 포기할 게 아니라 자기 의사표시를 정확히 하시면 됩니다. 그럼 충분히 지금 어차피 오차범위 내고 아까 그 보여드렸던 여론조사도 뭐 유선이 30% 섞여 있는 거기 때문에 조금 보정 효과가 있을 거라 보고, 또 그렇죠. 샤이 네. 진보 투표를 많이 하시면 이분 뭐 결과를 정확히 낙관할 수는 없을 수는 있겠지만 차이가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여론조사의 함정이 그렇죠. 있을 수 있고, 예를 들면 무선 100%로 하고 ARS 조사가 아니라 이제 조사원이 직접 면접 조사를 한다. 이러면 사실은 돈이 좀 많이 든다고 하더라고 그게. 그래서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이게 네. 거꾸로 뒤집어질 수도 있는 상황. 네, 충분히 저는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내일 사전 투표, 예, 10일, 그다음 11일. 그 후에 15일까지가 오히려 진짜 지금 가장 중요한 기간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네. 맞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투표를 포기하지 마시고, 네. 예, 꼭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투표를 네. 하러, 총선은 한일전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분들이 네. 손에 손을 잡고, 손을 잡고만 되겠군요. 코로나19니까, 좀 사회적 거리 두시면서 꼭 투표하러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수성갑 이야기를 좀 분석해 봤습니다. 네. 수성갑을 마치고 이제 또 다른 격전지. 네. 저희가 볼 때 네네. 네. 예. 격전지라 하죠, 뭐. 네네네. 예. 수성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 수성을에는 지금, 뉴스에서는 조금 다르게 좀 계속 나타나고 있는데, 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 언론이 좀 정확하게 이야기를 좀 해줘야 될 것 같은데, 네.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지금 상황을 보시면은, 그 무소속
컷오프 됐던 미통당에 컷오프 됐던 네. 무소속의 홍준표 후보가 나왔죠. 나왔고 네. 지금 뭐 가장 강력한 후보다 이렇게 네. 거론이 되고 근데 있고. 생각보다는 많이 못 받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그거 이제 이야기를 네. 해주실 텐데, 그리고 미통당에는 이인선 경북도의 이제 경제부시 부도지사를 했던 네네. 분이 나왔고, 그 다음에 더불어민주당의 이상식 후보. 네네. 이렇게 3파전이다. 예. 저희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저희는 3파전이라고 3파전 맞습니까? 주장을 합니다. 근데 뭐 여론조사 결과 보여드리겠지만 여론조사 결과만 보면 3파전이 맞습니다. 그렇죠. 예. 네, 제가 볼 때도 그런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어쨌든 이제 수성갑에 이렇게 가려져서 잘 부각이 안 되는 것 같긴 한데 이제 옆 지역입니다. 수성을 이제 일단 언론 보도나 여론조사 결과가 많진 않아요. 상대적으로 많이 보도되지 않고 보도되는 것도 이제 3파전으로 보도되기보다는 무소속 홍준표와 이인선 미통당 후보가. 이인선의 치열한 양자 대결이다. 이렇게 좀 그럼 과연 그게 맞는가? 네, 그건 한번 볼까요? 우리가 봐야 될 그래서 거예요. 저희가 이제 그 여론조사 관련된 가상 대결 결과 이런 것들을 좀 두 가지를 준비했는데 네. 첫 번째 버전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예. 여기 보시면은 지금 가상 대결에서 네. 무소속 홍준표 후보가 35.2, 네. 미통당 이인선 후보가 27.8, 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후보가 25.8. 예, 홍준표가 조금 이기는 걸로 나오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원래 이제 홍준표가 딱 대구 수성을 출마한다고 했을 때 대체로 대구 지역의 사람들이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홍준표가 뭐 이건 보나 마나 압도적으로 홍준표가 될 거다 이런 예상들이 많았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죠. 요거는 다시 보여주시죠. 요거는 3월 30일 날 3월 30일 날 조사한 결과인데 네. 35.15 홍준표 그다음 27.8. 그렇죠. 이인선 그다음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요렇게 붙어 있는데 뭐 1강 2중 요 정도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어차피 요것도 오차범위 내죠. 그렇죠. 신뢰 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4.3이니까 요것도 오차범위 내로 볼 수 있겠는데 중요한 건 요게 유선을 20% 섞은 거예요. 요거는 이제 아까 3월 30일 말씀드렸듯이 조사. 집전화. 집전화를 20% 들어간 섞은 거. 건데 그러면 유선을 10% 섞은 걸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렇게 지금 요거는 이제 3월 31일 날 조사한 건데 이게 요건 이제 유선 10%를 섞은 거예요. 유선 10%, 유선 10%를 섞은 거예요. 집전화로 하죠, 이제. 그렇죠. 예. 집전화. 집전화가 이제 10%밖에 없는 조사. 네, 지금 딱 붙었습니다. 이거는 뭐 그러면 이거는 28.5, 28.8, 3파전이네요. 네, 완벽하게 3파전입니다. 그렇네요. 그래서 보니까. 이상식 후보가 사실 많이 치고 올라왔다고 이거 역시 수성갑과 마찬가지로 여론 전체적인 분위기 그 다음에 또 대통령 지지도도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그렇죠. 물론 계속 대구 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좀 낮긴 한데 연속적으로는 낮긴 한데 어쨌든 그렇죠. 전국적인 분위기에서 대구도 조금 올랐습니다. 뭐 이런 분위기와 또 이상식 후보가 많이 알려지지 않았었어요. 지금 요거를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후보랑 미통당 이인선 후보는 거의 뭐 같다고 보면 될 것 같고. 네, 요거 뭐 차이가 없는 거죠. 0.3이니까 네. 사실은 거의 같다고 보면 될 것 같고, 무소속 홍준표 후보가 사실 뭐 대선 대선 후보급 치고는 지금 대선 후보를 선언했는데 물론 뭐 그 전에도 대선 후보이기도 했고 했는데 보면은 그 급에 비해서는 31.7. 그러면 이제 아슬아슬합니다. 그럼 이제 완벽한 3파전이다. 저희가 네. 주장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거든요. 네. 3명이 다 지금 오차범위 내에 있는 거예요. 그렇네요. 네. 그래서 이상식 후보 같은 경우에 이건 따라붙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고 많이 알려지기 시작했다. 그렇죠. 이제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이건 3파전 구도로 들어갔다. 그래서 수성을 지역 역시 격전지다. 제 바람이긴 하지만 이거 한번 해볼 만한 거 아닌가. 저도 해볼만 하다는 생각이 네. 들고 만약 이제 이
세 분이 다 완주를 하시면 기본적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저도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네, 완주는 이제 하는 걸로 보이고. 그렇죠. 뭐 어차피 이제 찍혀 나왔으니까. 네. 투표 용지에. 네, 완주는 할 것 같고. 어쨌든 인물 경쟁력에서 이상식 후보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일단은 그 일단 이인선 후보는 인물 경쟁력이나 뭐 지명도나 이런 게 크게 없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그렇죠. 네. 이름 자체를 처음 들어봤고 또 경북 경제 부지사였잖아요. 네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뭐 또 경북 분이 이렇게 오신 거고, 그 다음에 어쨌든 당 이름으로 좀 이렇게 이 지지도가 받침이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렇죠. 뭐 사실은 이제 경북 도지역 같은 경우 농촌 지역하고 도농 복합 지역이 많기 때문에 네. 경제 시스템도 좀 다를 테고, 그렇죠. 광역시에서의 어쨌든 경제 상황 이런 것들이 좀 구조적으로 좀 다른 상황이고, 그렇죠. 사실 뭐 지금 뭐 전국적으로 뭐 경제가 어렵다 하는데 그거는 뭐 대구뿐만이 아니고 대구, 경북이 전국적으로 다 어렵지만 더 심각하죠. 네. 제일 어렵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왜 어렵게 됐냐 생각해 봤을 때 미통당이 이때까지 대구 경북이 어쨌든 그 1위, 그렇죠. 예, 수십 사실은 년간 지역 집권은 어쨌든 미통당이 하고 있었어요, 사실은. 수십 년간 예. 독점을 해왔죠. 그래서 지금 얻은 결과가 뭐냐? 전국 꼴찌. 예, 모든 이렇게, 지표에서 예, 전국 그렇죠. 꼴찌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그리고 뭐 복지 정책도 가장 늦고, 한 발 늦고 이런 상황이 펼쳐졌는데, 그런 결과를 좀 우리 유권자분들이 잘 보셔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 지금 대구 경제를 이렇게 망친 사람들이 도대체 누구냐? 봤을 때 그럼 그게 정부냐? 이렇게 할 수만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통당이 이제까지 지역 경제에 어쨌든 정치적으로 영향력을 계속해서 발휘해왔던 지역 집권 세력이었고, 모든 정책의 입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해왔던 상황인데, 거기에 어쨌든 한 책임자분이 나오셨던 거고, 그렇죠. 그리고 뭐 사실 홍준표 씨 같은 경우에는 또 경남도지사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도대체 예. 어디 그러니까 예. 대구로 온 건 좀 황당하지 않습니까? 갑자기 맞아요. 예. 물론 이제 미통당 안에서 자기들 이제 그 공천 갈등으로 예. 흘러 이제 뭐 양산하려다가 안 되고. 이거 좀 기분 나빠요. 대구가 뭐 만만합니까? 아니 그러니까 뭐 자기가 컷오프 됐으면 그렇죠. 자기 고향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대기 정부를 하든가. 그렇죠. 갑자기 지금 대구 수성을로 와버렸어요. 이게 대권 도전을 하시려고 대구에 온 건데, 이게 사실은 대구가 험지는 아니잖아요. 사실 수구 지역, 수구 보수 지역이라고 일컬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저기 홍준표 씨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쉽게 뭔가 쉽게 먹으려고 온 거죠. 누가 봐도. 대선 후보들이 보통 그건 역경을 이겨내고 뭔가 자기가 무엇인가를 이뤄내는 그런 게 되게 그림이 좋은 거잖아요. 그냥 와가 그냥 묵을락 하면 그렇죠. 됩니까 이거?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이제 유권자들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많이 안 나와요. 홍준표가 생각보다 많이 치고 나가질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분명히 유권자들도 우리 대구를 무시하나? 그러니까 왜 갑자기, 물론 보수적인 분들이 많은 건 사실이지만 어쨌건 왜 갑자기 왜 대구로 나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의아해하는 여론이 홍준표가 이렇게 치고 나가지 못하는 하나의 원인이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사실은 원래 이제 홍준표 씨가 원래 이제 김부겸 후보랑 홍준표 후보랑 둘이가 이제 대권 후보를 도전하는 주자 중에 한 명인데, 그래서 처음에는 홍준표 후보가 김부겸이랑 붙고 싶다, 뭐 그림이 좋다. 그렇죠. 그나마 봐줄 만한 거는 수성 갑으로 나왔으면 그렇죠. 근데 이해는 하겠어요. 그것도 피했어요. 그것도 피했어요. 예. 그리고 대구 지역 다 스캔해보다가 주호영 빠지니까 들어간 거예요. 이게 그래서 결론은 보니까 이 수성을 같은 경우에는 우리 기상도로 봤을 때는 이건 확실히 치열한 3파. 날씨가 정말로 보면은 왔다 갔다 해요. 3파전이기 때문에 대구 지역 전체에서 봤을 때 의외로 기대해 볼 만한 또 지역 아닌가.
보니까 그 이상식 후보가 또 밤늦게까지 또 뭐 네. 아직도 뭐 선거 운동을 하시고 하시더라고요. 이분이 또 네, 열정이 좀 있으신 것 같더라고. 그렇죠. 네. 그리고 그 인물 경쟁력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저기 경찰 출신이시죠. 네네네. 그러니까 아니, 대구 지방경찰청장도 하셨고 또 수성을에 대구 지방경찰청이 있습니다. 뭐 그것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뭐 대구 지역에서 뭐 사실은 이제 늘공을 하신 거잖아요. 네. 경찰 공무원을 하신 건데 부산 거기 수장을 하신 건데 경찰청도 하셨고 예. 그 사실은 이렇게 또 민주당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기 쉽지 않아요. 사실은 원래 같으면 그렇죠. 예, 대구 그래서 지역에서 특히 여러분들 뭐 대구 지역 분위기 뭐 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인간관계 그 다음에 이제 이 학교의 특히 뭐 경찰청장 이런 건데 대구 지역에서 민주당으로 나온다? 쉽지가 않습니다. 예. 이건 뭐 제가 볼 때는 생각이 진짜 원래부터 다르셨던 걸로 네, 그렇게 그래서- 생각이 되네요. 네. 그래서 일단 여론조사 결과만 보면 3파전이다. 이게 붙어 있다. 그리고 오차범위 내다. 그리고 여기도 상승 추세다. 그리고 뭐 사실 제가 그냥 아는 분한테 듣기로는 수성을 지역에 여기 네네. 조금 선거 관련해서 조금 주변에서 주워듣는 분 통해서 들어보면 어쨌든 선거 전이나 초반에는 막 당선을 완전히 노려보자 이렇게 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선거를 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또 여론조사 뭐 발표도 이렇게 보니까 이건 해볼만하다. 그래서 분위기가 굉장히 좋고 열심히 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결론은 3파전이다. 이곳은. 네. 3파전이고 충분히 한번 해볼만한 우리 수성구에 우리 깨어있는 시민들이 힘을 모아주시면 충분히 한번 여기도 이기면 해볼만하다. 이변인가요? 저는 근데 이게 3파전이라고 나오고 있고 실제로 다 다다다닥 붙어 있는 거 아닙니까? 지지율이. 그래서 이제 3분지계를 한 건데 지금 이 상황에서 누가 떨어지고 누가 되느냐 이거는 정말로 누가 돼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상황일 것 같고. 근데 되면 안 될 사람은 있죠. 그렇죠. 예. 그거 아시죠? 예, 아시죠? 예. 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이 3분지계를 이루어가는 상황에서 누가 되느냐 여기에서 우리 유권자들의 소위 표가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조금 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이번에 이제 우리 대구 지역에 만약에 이분들이 이런 민주개혁 진보 진영에 있는 후보분들이 안 되신다 하더라도 만약에 이 투표를 받으신 그 비율이 굉장히 중요하다. 정말 한 표 한 표가 정말 한 표 한 표가 정말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왜냐하면 이게 예를 들면 50%고 49%로 이렇게 떨어졌다. 그러면 사실상 그 아주 작은 차이로 떨어진 거기 때문에 얘들이 쫄 거란 말이죠. 예. 소위 말해서 수구 보수 후보들은 쫄 거란 말이죠. 왜냐면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절반은 있다. 이런 거잖아요. 유권자 중에. 그런데 자기가 어렵게 당선이 됐다. 이러면은 뭔가 눈치를 보겠죠. 근데 만약에 그냥 쉽게 그냥 덜컥된다. 이러면 얼마나 국민들을 우리 대구 시민들이 얕잡아 보겠습니까 그냥. 예. 뭐 대구 시민 미통당이 대구 시민 얕잡아 보는 거에 뭐 하루 이틀 일도 아니고 원래 얕잡아 보는데 그렇죠. 거기다가 네. 또 뭐 이런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수성구는 갑을 다 이렇게 좀 쌍끌이로 저희 둘 다 됐으면 좋겠어요. 수성구에 전국에서 한번 핫 이슈로 맞아요. 한번 이번 저기 미통당을 이렇게 떨어뜨리는데 그 1등 공신으로 한번 나서보면 어떻겠나 우리 수성구 국민들 네네. 기대해 봅니다. 그렇죠. 미통닭 출신들을 싹 우리 저력을 진짜 보여주셔야 되고 한 표 한 표가 정말 중요하니까 네. 11일 그리고 본선거 투표는 1일인 4월 15일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 총선은 한일전이다. 100년에 친일 청산해야 된다. 70년 적폐를 청산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꼭 투표장에 네. 가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손에 손을 잡고 하면은 또 사회적 거리를 둬야 되니까, 예, 꼭 오셔가지고, 예, 투표를 꼭 하시기를, 예,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수성구는 이제 이렇게 네. 마무리를 좀, 예,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수성구를 옮겨서 최대 인구를 자랑하는 그 중에서도 정말 갑인, 예, 달서구 갑으로, 네. 예, 우리 오늘 대구 총선, 예, 기상을 한번 살펴볼까 하는데요. 지금 보니까 후보가, 예, 다는 말씀을 못 드리겠고, 예, 세 분이 조금 눈에 띕니다. 예, 권태흥 더불어민주당 후보, 그 다음에 미래통합당, 예, 홍석준 후보, 그 다음에 무소속으로 현역인, 예, 곽대훈 후보. 현역이죠. 예, 요렇게 세 명이 좀 눈에 띄는데요. 달서구 갑을, 예, 네. 이렇게 또 오늘 기상 분석을 하시게 됐는데, 뭐 요걸 또 뭐 이유가 있습니까? 좀? 뭐 사실 여기도 솔직히 말하면 뭐 관심 지역군 아닌 것 같아요. 뭐 언론에 많이 나오거나 여론조사가 이렇게 많이 발표되고, 저희도 뭐 여론조사 결과는 하나 이렇게 겨우 찾아낸 것 같은데, 뭐 좀 예, 많이 이제 보여드리겠지만, 격전지 같은 것이 아니다 그렇죠. 보니까 네. 여론조사가 많이 안 되고 있다, 이런 거죠. 그런데 뭐 어쨌든 제 생각에는 여기도 의외의 다크호스 복병 이렇게 될 수도 있지 않겠냐. 예, 이렇게 해서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여기도 마찬가지로 아까 수성을 보셨겠지만은 무소속 현직 후보가 나왔고, 그렇죠. 여기 3파전이에요. 예, 여기도 말 그대로 네. 3파전이다라고 저희가 주장하는 바입니다. 예, 3파전이라 아무도 그렇게 안 보는 것 같은데, 여기 심지어 현역이 좀 약한 네.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너무 좀 예. 선전해 주셔야 되는데. 예. 그래서 뭐 여론조사 한 거를 잠깐 보시면서 얘기를 조금 네. 해볼까 합니다. 네. 네, 여기 네. 보시면은, 예, 달서가 후보 지지도 최근 여론조사를 좀 보여드릴 텐데요. 네. 지금 더불어민주당 권태흥 후보가 26.5, 그 다음에 미통당의 홍석준 후보가 42.3, 좀 현역 많이 곽대현 나오네요. 무소속 후보가 16%. 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좀 예, 분석해 볼수 있습니까? 여론조사 결과는 29일에서 31일까지 네네. 예, 조사한 내용인데요. 달서구 갑 유권자로. 요것만 보면 조금 차이가 많죠. 요것만 보면 조금 차이가 많이 나네요. 그래서 뭐 26.5, 42.3, 그 다음에 현역 곽대훈 16.0. 이게 현역 곽대훈 후보가 너무 안 나와요. 안 나왔어요. 요 조사 결과로 보면. 근데 어쨌든 요 결과만 보면은 좀 차이는 있는 걸로 보이긴 한데, 저희는 좀 몇 가지 숨겨진 부분들, 좀 상승 요인들이, 그런 포인트들이 있지 않나. 민주개혁 진영이 네. 상승 요인이 네. 있다. 예. 네, 그래서 좀 이 부분도, 이 지역도 달서갑 지역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번 3파전이다. 3파전이고 한번 해볼 만한 거 아니냐. 제가 이거 네. 저기 분석관님한테 좀, 서리아빠 분석관님한테 얘기를 좀 드리면은, 요거 지금 요 수구 보수 진영의 후보들 간에, 네. 그 소위 말해서 미통당을 후보가 되기 위한 경선 과정, 네. 이게 좀 상당히 복잡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들었는데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면, 일단은 요 여론조사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집 전화가 30% 섞여 있는 조사. 지금 요 조사가, 요 조사만으로 보면, 그러면 조금 더 오를 가능성이 있다. 26.5에서 그리고 홍석준 후보가 조금 더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 뭐 여론조사 맨날 마찬가지로, 요 부분이 한 부분이 있고, 집 전화가 섞여 있는, 그렇죠. 게 비율이 높기 때문에, 생각해 보니까 저도 뭐 지난 20대 총선에 나가긴 했지만, 후보로 나가긴 했지만, 사실 달서구 지역도 상당히 저력이 있는 곳이거든요. 민주 진보 개혁 세력들한테는. 기본 이제 고정표들이 있어요. 죽었다 깨어나도 민주 진보 진영에다가 표를 준다. 있습니다, 분명히. 특히 이제
저 달서 갑을병 했을 때 네. 뭐 병 지역이 지금 제일 낮았었는데 제가 네. 했을 때 제가 24%를 득표를 했고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을과 갑 지역은 전부 다 30%를 넘겼어요. 그렇죠. 그래서- 심지어는 달서 갑 같은 경우에는 저처럼 이제 진보 후보였는데 녹색당의 녹색당 후보. 변홍철 후보가 무려 30%가 넘는 득표를 지난 총선에서 했죠. 예, 민주당 후보는 없었고 이제 녹색당 네네네. 후보만 있었는데 31% 가까이 네네 득표를 예, 했다고 득표를 합니다. 예. 했죠. 거기는 사실 조직도 없고 뭐도 없고 말 그대로 그냥 개인 후보 그 그렇죠. 기량만으로 한 있었습니까? 거거든요. 예. 그런데 31%가 났어요. 이 말은 아 내가 죽어도 그렇죠. 예. 자유한국당 그러니까 미통당에는 투표하지 않겠다. 투표하지 않겠다. 이게 최소한 30%는 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달성 보면 지역에. 아까 더불어민주당의 권태큰 후보가 네, 26밖에 안 나왔어요 지금. 네, 요 여론조사로 따지면은. 그렇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 집 전화가 많은 부분도 있지만은 26.5%밖에 받지 못했는데 요건 약간 의아스럽기는 해요. 그래서 왜냐하면 뭐 후보가 많이 아직은 그 뭐 요 때만 해도 좀 초반이니까 아직 많이 그러니까 달서구에서 민주당 후보가 나온 게 16년 만이거든요. 아 네네 2004년 이후에 2004년 내지를 못했다가 그렇죠. 네. 그래서 16년 만에 나왔고 뭐 이분도 뭐 계속 활동을 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이런 결과가 있을 수는 있는데 네. 근데 기본 달서 갑 지역에는 지난 총선 결과만 봐도 31% 최소한 받은 이런 저력이 있는 이런 게 유권자들의 어떤 표심이 있다. 그렇죠. 이 여론조사는 26.5는 조금 네. 너무 짠게 네. 좀 조사가 된 것 같고 사실은 뭐 아무리 그래도 어쨌든 뭐 민주당만 있는 것이 아니고 네. 사실 뭐 진보 진영의 표를 던지시는 분들도 네. 많고 다양하게 있을 수 있고 어쨌든 전체적으로 민주개혁 진보 진영 자체가 풀이 그래도 있는 곳이거든요 이곳이. 네. 그리고 그 지난 지방선거 때만 봐도 여기 달서 갑 지역만 보면 기초의원 달서 구의회 기초의원이 요 지역이 9명일 거예요. 아 그렇죠 상당히 많은 근데 부분. 민주당 진보개혁 쪽의 의원이 4명이 아 이쪽에서 그러니까 그냥 4명이니까 상당히 된 거죠. 7명인데 4명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7명 그러니까 중 더 많이 된 걸로. 4명. 네. 그래서 그렇게 물론 따지면은- 지방선거 때하고 뭐 이번이 뭐 똑같아 상황이 똑같아 이렇게 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기본은 민주 진보 개혁진의 표심은 분명히 존재한다. 예. 최소한 30% 이상은 35% 가까이는 존재한다. 네. 네. 여기 뭐 아까 다시 좀 넘어가서 네. 여기 좀 뭐 지난번에도 우리 설이 아빠가 말씀을 좀 해주시긴 했는데 달서갑의 이제 미통당 네. 수구 보수 후보들 간의 경쟁이 치열했고 그렇죠. 공천 요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좀 설명을 좀 네, 이 해주시겠어요? 부분이 또 그 간단하게. 공천 갈등 문제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보셨다시피 이제 곽대훈 후보 여기 무소속인데 현역이고? 네 현역입니다. 네네네. 근데 여기가 그러니까 현역이다 보니까 그리고 구청장을 다선하신 분이에요. 아, 하셨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국회의원 된 사람인데 조직세가 상당합니다. 근데 의외로 좀 16% 적게 나왔는데 이거보다는 많이 나올 걸로 좀 예상이 됩니다. 자기 조직들이 있을 테니까. 예, 일단 예. 공천 갈등이 있고 이분이 그냥 컷오프 됐으니까 컷오프가 됐죠. 무소속으로 나오셨겠죠? 근데 컷오프 될 때 뭐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를 안 했어요. 그 공천 관리에서 하긴 뭐 공천 관리에서. 미통당이 뭐 기준이 없었죠. 기준이 없죠. 왜냐하면 뭐 엊그저께 어젠가요? 어제 이제 차명진 씨가 막말을 해가지고 그 제명이 됐잖아요. 아 차명진 저 열받네요 또. 예, 근데 거기에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예, 차명진 씨가 어쨌든 공천이 돼서 된 후보 아닙니까 미통당에서?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이 그 전에 당권 정지 3개월을 받은 네. 예, 중징계를 받았고 사실 그래도 미통당에서. 공천을 받았어요. 그런데 여기서 마이너스 감점 점수를 준답니다. 포인트를 4%를 마이너스를 받아서 공천이 됐답니다. 아니 그거를 예. 당원권 정지 3개월 받은 그런 부분을 마이너스 4%. 4%를 준 거예요?
4%를 깠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천이 된 거예요. 그래서 미통당의 공천이 이거 달서갑에서 또 뭐 매너 비슷했겠죠. 시스템이 없었기 때문에 그 반발이 상당한 거예요. 사실은 네. 답정 너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예. 그래서 네. 이제 그 곽대원 후보를 어쨌든 컷오프 컷오프 시키고 이두아 변호사 라는 사람이 또 그- 등장합니까? 그 여성인데 종편에 한 번씩 나옵니다. 가끔씩 그래서 나오는 예, 편이죠. 얼굴은 네. 그 19대 국회의원인가 했고 네. 여기를 꽂은 거예요. 전략 공천으로. 예, 근데 막 지역에 반발이 막 상당하니까 재공천을 또 하기로 한 거예요. 근데 또 곽대원을 컷오프 시킨 거예요. 그럼 일단 열받게 완전 나가리 됐고. 그래서 이제 홍석준 현재 이제 미통당 후보하고 이두아하고 둘이 경선. 재경선을 했는데 홍석준이 이긴 거죠. 홍석준 후보가 이긴 건데 이러니까 이제 그 달서 갑 지역의 기초의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제 곽대원 후보를 엄청 반발하면서 곽대원 후보를 지지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저는 곽대원 후보가 조금 더 가져갈 것 같아요. 이 상승 요인이 있다. 어쨌든 여기가 조직세가 그럼 이제 민주개혁 진영에 아까 뭐 샤이 진보 민주 진영에 계신 분들이 많다 이렇게 좀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이제 집전화로 계산된 그런 것도 좀 반영을 해야 될 것 같고 네. 실제로 이제 20대 총선에서 득표했던 그 민주 진보 31% 최소한. 민주 진보 진영의 득표율 그렇죠. 31% 정도 되는 가량의 그 득표율. 그렇죠. 그때만 해도 이제 박근혜 탄핵 전이었기 때문에 거의 뭐 그렇죠. 사실 네. 분위기는 더 안 좋았죠. 안 좋았죠. 예, 21대 지금보다 한 10배? 그렇죠. 10배는 안 좋았죠. 그때는 이제 뭐 저도 이제 후보로 나왔으니까 기억나는 게 아, 150석을 네. 자한당이 가져간다. 180. 예. 180까지. 그 대구는 무조건 네, 맞아요. 100%. 네. 네. 그랬는데 그런 사실은 분위기였죠. 아니었죠. 네. 예. 거꾸로 됐죠. 거꾸로 됐고 그런 상황이 있었거든요. 그런 분위기에서도 이제 31%가 녹색당 후보한테 가져갔다는 거예요. 그 사실 솔직히 말해서 녹색당 찍었던 분들이 자유한국당을 찍기는 쉽지는 않거든요. 그럼요. 미통당을. 네. 이제 하여튼 그거는 이제 어쨌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민주개혁 진보 진영이 어쨌든 30% 31% 최소. 있다. 네. 그러면 이제 만약에 말씀하신 거대로 분석을 해보자면은 곽대훈 현역 무소속 후보가 더 많이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조금 더 상승 요인이 있다고 네. 봅니다. 그리고 미통당의 후보는 그럼 그만큼 빠져나가겠죠. 그렇죠. 거기서 빼가는 거죠. 그러면은 이 달서갑은 정말 투표를 진짜 잘 하셔야겠네요. 선택을. 네.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근데 이제 홍석준 후보 관련해서 좀 뭐 터진 게 있어요. 저도 네. 뉴스에는 봤어요. 무슨 네. 이분이 상대적으로는 조금 뭐 자기는 젊다 하는데 뭐 저는 젊어 보이진 않던데 예. 네. 실제로 나이도 안 젊고 네. 예. 그런데 어쨌든 그 이분이 늘공이었다면서요. 네, 이분이 뭐 늙으면 대구시 이제 경제국장을 하신 분이에요. 계속 공무원. 네. 네. 경제국장 했다고요? 네. 그 이것도 문제가 됩니다. 왜냐면 음. 대구시 경제국장이면 대구시의 경제를 책임지는 이제 국장급이잖아요. 말 그대로 네네네네. 국장이잖아요. 그러면 대구시 경제 실무 책임자네요, 완전. 책임지는 사람인데 대구시 아까도 얘기했지만 대구시가 모든 지표에서 경제 지표에서 전국 최하위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럼 책임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그렇네요. 네. 그 실무 경제국장까지 하신 분들 근데 이분이 후보 나와서 뻔뻔하게 대구시 경제를 살리겠습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니 자기가 대구시 경제국장 할 때도 경제를 망치고 못 살려놓고 아니 이거 너무 뻔뻔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거는 사실은 이제 그런 주장을 할 수 있어요. 경제국 지금 이제 코로나19 사태가 이제 대구 지역에 이제 팍 터지면서 굉장히 지금 그 경제 관련되어 있던 시스템 이런 것들이 논란이 많이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지금 대구 경제가 이제 코로나19 사태에 직면하면서 굉장히 더 심각해진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 뭐 만들어 놓은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시스템에. 없어요. 예, 그래서 지역 화폐도 하나 안 만들어 놨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저기 중소상공인들 뭐 이런 분들한테 이제 제대로 이렇게 지원하는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 최소한의 너무 시스템도 심각해졌다. 갖춰놓지 않은 거죠. 그리고
특히 이 지역에 달서 갑 지역에 성서공단이 있습니다. 성서공단. 뭐 그렇죠. 대구시의 어떤 경제 엔진 같은 공단이죠. 그렇죠. 제조업이 그렇죠. 상당히 여기 중요하니까. 가동률이 지금 60% 이하로 떨어졌어요. 심각하군요. 그런데 이 지역에 뻔뻔하게 공천을 받아갖고 경제를 자기가 살리겠다. 아니 죽은 경제를 자기가 살리겠대요. 아니 저는 어떻게 이런 공약을 이런 주장을 할 수 있는지 정말 의의가 없습니다. 하여튼 이게 진짜 적반하장이에요. 그렇죠. 적반하장. 정말 이게 문제고 그리고 아까 하다가 만 얘긴데 이분이 그렇죠. 논란이 네. 있습니다. 그 두 가지인데 재산 부분과 그 주식 수상한 주식 거래 주식도 부분. 하셨어요? 예, 이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 경제국장 하신 분 주식까지 많이 했어요. 하셨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재산 같은 경우에는 얼마 이분이 있는데요? 재산 신고를 36억 하셨어요. 36억. 36억이요? 예, 아니 근데 하셨는데 경제국장이셨다며 그럼 늘공을 하셨을 공무원만 텐데 하셨는데 어떻게 36억을 36억을 벌었지? 치는데 더 심각한 건 예금 36억 중에 예금이 32억이에요. 그러면 거의 근데 예금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 분 잘 없는데 부동산을 가져가지고 30억을 그렇죠. 가지고 있는 분은 그래서 있어도 예. 뭐 경제국장 하면서 무슨 경제적으로 뭐 그런 기술을 익히셨는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그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그리고 그래서- 보통 그 경제 실무 책임자 하시는 분들은 이런 그 의혹을 피하기 위해서 일부러 안 하죠. 웬만하면 이런 걸 잘 안 하시잖아요. 근데 일단 36억을 왜냐하면 정책이랑 이 주식 뭐 이런 부동산 정책이랑 연결이 돼 있으니까. 그래서 36억을 신고하셨고 32억이 예금이다. 그래서 이 형성 과정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최근에 뭐 경실련 뭐 이런 네네. 시민단체에서도 좀 그런 거를 공문을 보낸 것 같더라고요. 그 자료를 달라라든지. 그래서 요게 좀 이런 부분이 있고 주식 거래 문제도 있습니다. 아니 이 국회의원이란 게 이제 그 국민의 대표지 않습니까? 뭐 주식 거래를 막거나 뭐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예, 뭐 그건 자유입니다. 자유지만은 이제 본인이 어쨌든 공무원으로서 특히 경제 실무 책임자로 대구시에 있으면서 이 주식 거래를 했다. 네. 예,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조금 상당히 재산 형성 과정 자체가 논란이 좀 그렇죠. 의혹이 있는데 이제 주식 거래 자체를 가지고 의혹을 제기하는 게 아니라 문제는 이게 대구시 정책하고 연결돼 있는 부분에 기업의 주식 투자가 많이 돼 있는 거예요. 역시나 그러니까 이제 대구에 스타기업이라고 있습니다. 이제 기업 키워주는 거죠. 어떤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스타기업. 대구시의 기업 정책 그렇죠. 이름이 스타기업이란 정책이 그렇죠. 있는데 고용 친화 대표 기업 뭐 이런 게 있는데 여기에 주식회사 CIS라고 네네네. 여기 있는데 여기에 주식을 8,436주를 보유하고 있는 게 최근에 밝혀져서 지금 의혹이 좀 불거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그러면 이거는 대구시에서 대구시에 있는 그 기업한테 정책적으로 뭔가 지원을 해주는 직접적 관련성이 있는데 지정해서 지원을 해주는 스타기업으로 지정해서 지원을 해주는 기업의 주식을 8,000주 이상을 가지고 있다는 게 이 의혹의 내용. 아니 그럼 이게 이해관계가 부딪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면. 많은 분들이 이제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 재산 형성 과정에 당연히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물론 요 자세한 내용은 뭐 대구시나 뭐 이렇게 해서 자료를 받아서 더 이렇게 정확히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이게 며칠 전에 터졌어요. 보도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확한 이제 근거 자료들은 아직 뭐 이게 시에서 협조도 못 받고 이렇게 해서 되고 있진 않지만 이런 의혹 제기는 충분한 거죠. 네. 의혹으로도 사실은 뭐 여론이 형성될 수 있는 것이고 네. 그리고 뭐 돈이 많다고 저희가 뭐 분노를 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 어떻게 그 재산을 형성했는 과정이 투명하고 깨끗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본인이 대구의 경제국장을 하면서 거기에 자기가 거의 만들었다시피 한 그런 정책에 그 입안된 그런 기업의 주식을 보유했다. 네, 이거는 자연스럽지 않은 거죠. 굉장히 말 그대로. 부자연스럽죠. 그래서 이 부분이 지난 뭐 많은 시민단체들 언론에서도 일단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지난 이제 달서구 갑 토론회에서도 얘기가 조금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홍석준 후보가 이건 좀 해명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좀 지역 구민들한테 좀 점점 알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뭔가 달라질 수도 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거죠? 네, 그래서 뭐 이 표가 좀 뭐 이탈을 한다든지 뭐 이럴 가능성도 지금 있는 거죠. 이게 지금 계속 알려지고 있거든요. 점점 더. 네. 아니 이런 의혹들은 되게 직접적이네요. 보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사실 그리고 아무리 뭐 제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주식이 사실 개미 투자자들이 실패가 거의 뭐 90% 엄청 사실 안 되잖아요. 사실 개미 투자를 하면 네. 이건 기관 투자자들이 워낙 잘 되니까 보니까 왜냐면 주식은 버는 사람이 있으면은 무조건 피 보는 사람도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인데 지금 경제국장을 하시면서 이런 의혹을 받고 있고 그다음에 사실은 36억 중에 예금만 그러니까 현금이 32억 있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그렇죠. 예금만 예. 32억. 그 현금만 32억을 가지고 있다. 이것도 사실은 조금 뭔가 네. 늘공으로 사실은 뭐 제 주변에도 공무원 분들 계시지만은 네, 공무원만 해서 36억 모으기가 없죠. 쉽지는 않은 일이죠. 예, 쉽지는 않죠. 뭐 다른 재산 형성 과정이 필요하죠. 네. 사실은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게 수상한 주식 거래와 뭔가 관련된 거 아닌가라고 지금 문제 제기를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요거를 유념하셔서 네. 고민을 좀 해보시고 확인을 좀 해보시고 관련 뭐 네. 구글링 통해서 뉴스도 한번 보시면서 네. 10일, 11일, 15일 투표에 함께 판단을 잘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래서 달서갑 지역도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을 좀 감안해서 그럼 아까 보여드렸던 여론조사에서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을 감안한다면 여기도 3자 구도로 좀 한번 갈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좀 3파전이 될 가능성이 높다. 바람이 있네요. 예. 그렇군요. 여보세요? 이거 사무실 전화인데. 네, 다른 집 전화인데 여기까지 울리네요. 네. 이게 문제입니다. 유선 전화가 문제예요. 예. 와, 진짜 요즘 유선 전화를 쓰시는 분들이 계시는구나. 예. 과연 없잖아요, 지금. 예. 그러니까 계속 울리죠. 안 받으니까. 옆집이네, 옆집. 그래서 저희가 얘기하는 게 계속 이 여론조사의 유선 퍼센테이지가 어떻게 되냐, 여론조사의 함정 이런 걸 잘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내일 있을 사전선거 투표도 잘 하시고 15일날 본선거도 꼭 총선의 한일전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투표를 꼭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나름의 예측된 기상 분석들, 대구 총선 기상 분석들을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달서구 갑 분석을 좀 맞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대구 총선 기상 분석관 서리 아빠 모시고 오늘 대구 총선의 일기예보, 기상예보 좀 드려봤는데 기상 분석이 원래 좀 다 어렵습니다, 사실. 네, 그 쉽지 않은 거고, 그래서 세 곳을 했는데 수성갑, 수성을, 달서갑 이렇게 오늘 해드렸습니다. 격전지에서 우리 총선이 한일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말 토착외구가 섬멸될 수 있는 그런 햇살이 비춰올 수 있도록 우리가 투표를 좀 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뭐 함정도 많고 장애물도 참 많습니다. 여론조사 함정도 많고 그리고 뭐 지역에 갈수록 있는 그런 장애물들, 편견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지만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내일부터 이제 사전선거 투표를 하게 되고 10일, 11일 그리고 15일날 본선 투표를 하게 되는데 이런 것도 좀 생각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투표를 해도 나가리 될 가능성이 있는 후보들이 몇 명 있어요. 지금 보니까. 그렇죠. 네, 제가 확인하고는 지금 여기 보시면은 통합당 미통당의 곽상도 정태욱 후보가 지금 국회법 위반 혐의로 대구 기소가 돼 있습니다. 대구 지역 기준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당선 무효의 가능성이 열려 있는 거 네. 아닙니까? 이게 전에 그 패스트트랙 과정에서 국회 난동 사건 기억나시죠? 네네. 거기서 이제 물리적으로 했던 사람들. 그래서 벌금 500만 원이 돼버리면 당선 무효예요. 네. 그래서 여기서 됐다 한들 재보궐선거가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점, 이것도 참고해서 투표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곽상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저번에 방송도 했지만, 뭐 사실 오늘 뭐 기상도에서 분석은 못했지만, 뭐 어쨌건 꼭 되면 안 될 후보 같은데, 어쨌건 뭐 그런 것도 또 엮여 있네요. 이게 유권자들이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바람이 분다. 네. 바람이 부는 분다? 방향이 중요하죠. 불었으면 좋겠다. 대구에도 네. 바람이 불었으면 좋겠다. 네. 바람이 부는데 이제 어느 방향으로 그것이 불 네. 것이냐. 또다시 토착외구들 같은 수구 적폐들에게 바람이 방향이 불 것이냐, 아니면은 민주진보 개혁 세력에게 바람이 불 것이냐. 이 향방이 어쨌든 대구도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미통답들의 그 후보들의 이 지금 막말, 망언, 그리고 뭐 행동들 때문에 갖가지 의혹과 무자격 후보들이 속출하면서 이제 벌써 미통답이 두 명의 후보를 자르기로 했어요. 제명을 네. 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제명이 되면 그냥 날아가는 겁니다. 네. 무소속으로도 할 수 없고 그냥 포기하는 겁니다. 그 지역을. 참 사상 유례 없는 일인 것 같아요. 최초라고 하더라고요. 그 두 명이 대한민국 선거 중에. 선거 중에 처음이고 그것도 두 명이나. 네네. 물론 뭐 좀 꼼수처럼 보이긴 합니다. 맞아요. 꼬리 자르기. 어차피 뭐 차명진이야 뭐 차이가 너무 나서 될 가능성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날려버리고 그 관악이죠? 태호라는 후보. 아니요. 대홍. 김대호. 김대호. 예. 김대호 씨. 그 후보도 어차피 그 지역구에 김성식이라고 있으니까 음. 무소속. 어차피 그쪽 아닙니까? 그렇네요. 그럼 사실상 뭐 자동 단일화 되는 거잖아요, 저쪽으로. 그래서 그런 꼼수적인 측면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어쨌건 전 국민들이 분노하는 것 같아요. 사상 유례도 없을 뿐더러. 그렇죠. 아니 그리고 당 차원에서 제가 볼 때는 그냥 제명만 했지 당 차원에서 사과한 것도 없어요. 그렇죠. 사실. 그게 사과입니까? 아니 사과를 먼저 해야죠. 당 네. 차원에서 고개 숙여. 지난번 총선 때는 그만에 또 전례를 해다 냈지만. 물론 사과라는 걸 하긴 했죠. 오늘 저희 김종인도 했고 황교안 같은 경우도 어제 밤에 유튜브로 막 사과라고 하긴 했다. 사과할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근데 없는데. 그렇죠. 사과할 자격이 없죠. 그 김종인 같은 경우에도 네. 말은 사과한다는데 결국은 그 뒤에는 그래서 우리 그 문재인 정부를 심판하기 위해서 우리 미통당에 표를 주십시오. 결국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그리고 선후 관계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일단은 그 주인이 국민들 분들께 이런 막말과 행동, 잘못된 행동들이 나와서 정말 죄송하다고 먼저 얘기를 하고 제명을 해야지. 일단 제명부터 해놓고 꼼수 다 보이는데 그거 해놓고 나중에 사과하면 뭐합니까? 그럼 진정성이 느껴집니까 이게? 아유. 그 이제 그 사실 이런 게 있습니다. 사실은 예의라는 것도 이 굉장히 순서가 있는 건데 그 순서를 이미 이제 빼먹고 했다.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이 들고 이 바람이 어떻게 불 것이냐. 사실은 100년 친일 청산하고 70년 적폐를 청산하는 선거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에서 대구가 정말 민주진보 개혁 진영의 바람이 불어서 정말 뭐 혹자들은 막대기만 꽂아도 뭐 수구 보수 진영이 된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것을 뽑아내는 그것을 뽑아내는 후보들이 더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는 요거 말씀 꼭 드리고 싶은데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석패를 하더라도 만약에 진보민주개혁 진영이 석패를 하더라도 그 한 장 한 장 이겨야죠. 그런데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모든 선거를 다 이길 수는 없으니까 만약에 그렇다 하더라도 정말 유의미하고 굉장히 공격적인 투표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그 투표 자체를 그래서 뭐 포기하지 마시고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선은 한일전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뭐 오늘 이제 대구 지역 저희가 나름대로 뭐 격전지 그리고 분석을 했는데 뭐 세석 이거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대구에서 사실 이렇게 얘기하는 데는 잘 없잖아요. 그래서 뭐, 네. 네. 뭐 나름 분석과 바램을 곁들여서 이렇게 대구 지역도 이렇게 한번 해볼만 한 곳이 있다. 뭐 세석 되면 세석도 더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사실 현실이 쉬운 건 아닌 건 맞습니다. 물론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듯이 대구 진짜 막 너무한 거 아니냐 진짜 이런 와중에도 미통당 그렇게 많이 지지하는 이런 것도 있는 건 사실인데 물론 그런 현실은 있지만 분명히 여기서 좀 우리가 희망을 찾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은 분명히 또 없진 않다. 그래서 이걸 보시는 국민들도 그렇고 우리 대구 시민들도 그렇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투표하고 대구에 사시지 않는 분들도 대구 좀 어렵고 약간 좀 뭐 그렇다 하더라도 대구 왜 이러네 이렇게 좀 짜증나는 부분이 있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대구에 경북에 지인들이 있으면 끝까지 연락도 하시고 투표해라 이렇게 독려도 하시고 해서 단 한 명도 포기하지 않고 투표를 하면 네. 또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대구에서도 그렇죠. 저는 한번 진짜 의외의 결과를 우리 시민들의 힘으로 좀 만들 수 있는 그런 21대 총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또 4월 9일이네 또. 네. 4월 9일 2020년 4월 9일 오늘 총선 특집으로 대구 총선 판을 흔드는 격전지 기상 분석을 오늘 보내드렸는데요. 뭐 바램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또 해야 될 일도 있고 그래서 조금 더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투표로 세상을 바꾸는 일들은 정말로 중요한 가치가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100년의 친일 청산하고 70년의 적폐 청산을 하는 선거 여러분들 꼭 만들어 주시기를 우리 대구 경북 분들에게도 꼭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오늘 2020년 4월 9일 적폐 응징 전문 방송 대구의 소리 조석이 진행하는 총선 특집 방송 대구 총선 판을 흔드는 격전지 기상 분석 오늘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제까지 저는 대구의 소리 기상캐스터 총선 기상캐스터 조석이었고요. 서리 아빠였습니다. 서리 아빠였습니다. 자, 안녕.